여러분 야담 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남원 고을에선 밤만 되면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흑의귀, 즉 검은 옷의 귀신이라 불렀죠. 그러나 이 괴이한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피보다 짙은 복수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죠.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26년 남원 고을. 초가들이 낮게 늘어선 산기슭의 마을은 평소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부터 남원에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관아의 담장 위를 천천히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왔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소. 달빛 아래서도 눈이 보이지 않았소. 누군가는 귀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영모자의 원혼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원 고을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면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고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면 사람들은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고 장정들조차 칼을 품고 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밤길을 걷지 않았죠. 처음엔 단순한 괴담이라 여겼던 부사 김여석도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 밤마다 관아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경비를 서던 포졸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정문 앞을 지나갔다고 보고했지만 뒤쫓아 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그림자도 사람의 숨결조차 없었죠. 정령 귀신의 짓이란 말이냐? 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괴담이라 여겼던 부사 김여석도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 밤마다 관아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원 고을의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이 울고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억울하게 죽은 이의 혼이 돌아온 것이야. 이전 해에 남원에서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 군관 한 명이 반역을 꾀했다 하여 목이 베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었죠. 그 일에 관여한 관리들이 지금의 관아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귀신이 나타난다는 시점이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정확히 10년 뒤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하급 관리가 관아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원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병이 아닌데도 몸이 식어가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말은 단 한마디. 검은 옷 그놈이 내 방에 들어왔소. 그 다음 날 그의 장롱 속에서 불에 그을린 서류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류에는 희미하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죠. 이경수. 남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무관의 이름. 그날 이후 남원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원 고을에는 이런 속담이 생겼죠. 밤엔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마라. 흑의귀가 따라온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검은 옷의 사내가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복수를 위해 돌아온 살아있는 자였는지를. 남원 고을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흑의귀의 출몰은 점점 잦아졌고 그와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죽은 이는 하급관리 정서방. 그는 10년 전 영모 사건 당시 몰수된 재산을 몰래 빼돌려 자기 집을 지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 새벽 그의 집 앞마당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사 김여석의 신복 이낙춘. 밤중에 회계장부를 정리하던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입술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손으로 목을 짓눌린 듯한 자국만 남았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병도 아니고 중독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장롱 속에서도 불에 그을린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이경수의 이름 옆에 작게 적힌 다른 이름 하나가 있었죠. 공모자 김여석. 그 이름을 본 부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10년 전 그 억울한 사건을 덮은 장본인이었다는 걸. 그날 밤 부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스치고 등불이 흔들리자 그는 문득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관아 담장 위에 검은 옷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사를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흰 종이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종이는 부사의 발치에 닿아 멈췄죠. 부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을 때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죄를 하늘이 알고 있다. 다음 날 부사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귀신의 짓이다. 무당을 불러 제를 올리라. 관아 앞에는 제단이 세워지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무당은 짙은 연기 속에서 외쳤습니다. 이 땅엔 억울하게 죽은 혼이 떠도나이다. 그 혼은 아직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나이다.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등불이 꺼지고 제단 위에 향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은 이경수다.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얼굴이 질렸습니다. 부사는 급히 제단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중단시켰죠. 하지만 그날 밤 관아 마당 한가운데 검은 발자국 5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바로 부사의 집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사는 병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귀 끝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죽였지 않느냐. 얼굴은 초췌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관아 서고의 오래된 문서들 속에서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원 무관 이경수, 영모로 처형, 아들 이도현 행방불명. 그 순간 부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행방불명.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이경수의 아들이 불 속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부사는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야. 그러나 그가 이 진실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그는 다음 날 아침 방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책상 위에 한 줄의 글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는 피로 갚는다. 남원 고을의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흑의귀가 진짜 귀신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젊은 서리 윤하상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라면 왜 죄 지은 자들만 골라 죽이는가? 그때부터 윤하상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남원 땅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을 발견하게 되죠. 남원 부사의 죽음 이후 고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젊은 서리 윤하상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아의 서류를 맡아 정리하던 서리로 사람들이 귀신의 짓이라 말하던 사건 속에서 오히려 사람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귀신이라면 왜 오직 죄 지은 자들만 죽었을까? 그 의문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윤하상은 관아서고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문서더미 속에서 10년 전 남원 영모 사건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지워진 이름들과 불로 그을린 서류 조각들이 섞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 희미하게 적힌 문장. 이경수,
영모 누명. 실체 불분명. 윤하상은 그 문장을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영모를 꾸민 자라 적혀 있었지만 이 문서에는 누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건을 조작했던 겁니다. 윤하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또 다른 문서에는 이경수가 죽던 날의 처형 명령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남원부사 김여석과 정서방의 인장이 찍혀 있었죠. 그 둘은 이미 죽은 사람들. 흑의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흑의기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다. 윤하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관아서고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순간 어두운 모퉁이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경수의 이름이 새겨진 군인 신분증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하나의 나무패가 있었습니다. 이도현. 윤하상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록엔 분명 불 속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 아이의 이름표가 남아 있었다는 건 그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윤하상은 곧장 남원 성 밖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영모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이경수 장군의 가족은 정말 모두 죽었습니까? 아니요, 어린 아들 하나는 못 찾았지. 불길 속에서도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 그 아이의 이름이 혹시 이도현입니까? 맞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강했지.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산에서 검은 옷의 사내가 내려왔다네. 눈빛이 꼭 그 아이 같았지. 윤하상은 퍼즐을 맞추듯 진실을 조합했습니다. 10년 전 무관 이경수는 부패한 관리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고 그의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의 아들, 어린 이도현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숨어 지냈죠. 그리고 10년 뒤 복수의 검은 옷을 걸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하나씩 처단해온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흑의귀, 살아있는 복수자였습니다. 윤하상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는 관아의 비밀 기록을 몰래 챙겨 밤중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의 오래된 초가, 그곳엔 누군가 살고 있는 듯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왔느냐? 당신이 이도현입니까? 귀신의 이름을 왜 묻느냐?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차가웠지만 그 속엔 분명 살아있는 인간의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윤하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는 멈춰야 합니다. 사내는 잠시 윤하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피는 피로 갚는다. 하지만 나의 피는 곧 끝이리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원의 밤을 뒤흔들던 흑의귀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하상은 알았습니다. 그 사내는 아직 이 땅 어딘가에 살아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남원 고을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원의 하늘은 연일 흐렸습니다. 흑의귀의 출몰이 멈췄다는 소식이 돌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윤하상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윤하상은 밤마다 산길을 오르며 흑의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남원 관아의 창고가 불타올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검은 옷의 사내가 걸어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검한 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관아에 부패한 관리 3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흑의 귀다. 흑의 귀가 돌아왔다. 그날 밤 남원 고을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하상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타버린 창고잔해 속에서 그는 부사의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을 발견했죠.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원 영모 사건 진실 은폐 명령. 윤하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관리들의 죄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흑의 귀의 복수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는 걸. 그날 밤 윤하상은 숲속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가 한 차례 마주쳤던 사내 흑의 귀 이도현이 있었습니다. 초가 안은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칼과 불탄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 이경수의 초상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도포, 붉은 끈으로 묶은 칼. 얼굴의 절반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은 내가 풀겠습니다. 누명이 사라진다 한들 그들이 살아 돌아오진 않겠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의롭지 않다면 내가 하늘이 되겠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원 관아는 다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도현은 부패한 관리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갔고 그들이 쥐고 있던 은폐 명령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칼이 번쩍이고 불길이 치솟는 사이 그는 마지막 한 사람, 영모 누명을 씌운 원흉 도찰방을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감히 관리를 죽여. 너는 반역자다. 반역은 당신들이 저질렀다. 짧은 격투 끝에 도찰방은 쓰러졌고 그의 피는 관아 마당의 돌 위에 흘렀습니다. 윤하상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도현, 이건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죄야. 이도현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라면 이미 나는 오래전에 짊어졌소. 그는 마지막으로 검을 하늘로 향해 들었습니다. 불빛이 그를 감싸 안았고 순간 바람이 불어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검은 옷 한 벌과 부서진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남원 고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윤하상은 잿더미 속에서 이도현의 검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도현 스스로 죄를 씻다. 이 땅의 하늘 바람에 묻노라. 사람들은 그 이후로 남원에서 검은 옷의 사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밤 달이 밝게 뜬 날이면 남원 성곽 위로 검은 그림자가 잠시 스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인지 혹은 죄를 씻은 한 인간의 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귀신의 전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귀신이 아니라 억울함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흑의 귀였고 동시에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남원 관아가 불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진 이도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의 귀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그의 이야기를 귀신 설화로 떠들어댔지만 윤하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남은 문서와 증거를 모아 사헌부에 상소를 올리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나려던 새벽 관아의 뒤편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인도 없이 그저 윤하상에게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펼친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상형.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형의 몫입니다. 내 피로 씻지 못한 정의. 당신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도현 드림. 윤하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쳐들었죠. 그는 그날로 상소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원의 영모 사건은 조작되었으며 죄 없는 무관 이경수와 그의 가족이 희생되었나이다.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피를 흘린 자, 그는 귀신이 아니오. 하늘이 버린 자이자 정의를 대신한 한 인간이었나이다. 그 상소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신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왕은 명했습니다. 남원의 영모 기록을 다시 열고 이경수의 누명을 벗기라.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남원 뒷산의 절벽 위에서 검은 옷 한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칼 한 자루가 꽂혀 있었고 칼자루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의롭지 못하면 인간이라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것이 이도현, 흑의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하상은 늙은 나이에도 남원 고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후세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흑의귀는 귀신이 아니다. 억울한 피의 시대에 인간의 정의가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남원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달이 가장 밝은 날이면 남원 성곽 위에 검은 그림자가 잠시 스친다고. 그것은 원혼의 불빛이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흑의귀의 전설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의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흑의귀는 사라졌지만 정의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늘 건강하세요.